안녕하세요. 서방서방 이서방TV의 이서방입니다. 저희 이서방TV는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어려운 정치 용어들, 시사 용어들, 이런 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방송을 맞이해서요, 오늘 주제는 최근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서방TV 1회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지난달 8일 열린 제368회 임시국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국회에서는 정부에 제출된 약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탄력근로, 유치원 3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놈의 자식들이 처리를 못해서 왜 이 법안들이 다 처리되지 못했을까요? 국회는 싸우기 바빴습니다. 패스트트랙 문제로 충돌한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모습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충분했습니다. 몸싸움이 일상처럼 번졌고요.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단 삭발시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동료 어떤 의원은 감금이 돼서 112와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일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의원은요, 국회의원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 서류까지 가로챘습니다. 도대체 이 패스트트랙이 무엇이길래 이런 물리적인 충돌까지 불사하며 여야 사당은 밀어붙이고 있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했을까요? 자, 그럼 이 갈등의 출발점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패스트트랙은 말 그대로 빠른 길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 의미는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교섭을 일괄하여 광범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뜻하고요. 약물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신속심사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빠른 승진을 뜻하며 경제 분야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는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안건의 신속 처리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요, 국회법 제85조 2항에 근거하며 쟁점 법안의 국회 장기 표류를 막고자 2012년 5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패스트트랙의 특징은요, 일정 기간, 약 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점입니다. 정식적인 입법 절차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과정은요, 먼저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동료 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에 보내어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국회에는 총 17개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국방위원회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그리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체계와 형식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라고 말합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는 흔히 우리가 국회 법사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법사위는 17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이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이 되고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이처럼 입법에는 여러 차례의 절차가 존재하고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할 시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 심사와 표결, 법사위 검토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더라도 무조건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요. 이처럼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법 절차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가끔 이런 과정 때문에 심의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무한정으로 심의가 연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가 바뀔 때마다 여러 번 제한이 되고 다시 부결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법률이 면밀한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긴급한 사안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혹은 정당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법률이 면밀한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당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단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법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입법과 달리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법사위가 90일 이내에 검토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법안 심사가 끝났든 안 끝났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부의된 안건은 본회의에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합니다. 즉, 이 패스트트랙은 지정 330일이 지나면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언론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 330일이 아까 말한 180일, 90일, 60일을 모두 더한 기간입니다. 그럼 모든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수 있을까요? 패스트트랙은 총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전체 제적의원이나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요구를 했을 때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에서 전체 제적위원이나 혹은 소관 상임위원회 제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국 1년이 걸리는 이 패스트트랙도 어떻게 보면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슬로우 트랙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 등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찬성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패스트트랙에 실린 선거법 개정안이 내년 총선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이고요. 330일이 되는 날이 내년 3월 24일이 됩니다. 21대 총선이 4월 15일, 이때까지 20여일밖에 여유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정안대로 선거를 치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유일한 방법은 330일이 되기 전 한국당과 다시 머리를 맞대 합의 처리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와 그리고 여야 사당이 주장하는 선거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방서방 이서방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